방구석 딸바TV의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인데 이렇게 아직도 쑥스럽네요. 매번 어색해요. 네, 어색합니다. 생방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네, 라이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또 찾아주시는 분 계시네요. 우리 뱅크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친근감 있게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남겨주셔서 세 번째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개근으로 출석을 해주시고 개근상 드려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뱅크님은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아우. 개근상. 저희가 이제 주시 모바일 상품권을 딸바주스 상품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소개를 했으니까 뱅크님 먼저 보내드려야겠네요. 뱅크님 저희 메일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연락처를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메일 주소로 남겨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도 준비를 안 했네요. 아까 제가 오늘은 그냥 갑시다. 급해요. 우리 뭔가 좀 마음이 오늘 급해요. 분주합니다. 뭔가 분주하고요. 하지만 차분하게 급하지 않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무래도 딸바TV 2 그 성기의 모양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떠한 좀 이런 쪽지들을 좀 받았어요. 네네. 그렇죠? 저희한테 뭐 쪽지와 댓글로 남겨주신 글이 있네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은정님께서요. 방송 시간 늘려주세요. 네. 1시간이 좀 짧아요 하셨는데 들어오셨을까요? 네, 오늘 방송 시간 늘려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가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우리 루디님은 라이브를 못 봐서 다시 듣기로 봤습니다. 다시 보기로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스트리밍 아니고 편집본에서 올려놓으니까 라이브도 치신 분들은 꼭 이제 우리 녹화 방송도 봐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지금 딸바TV 들어오시면 메인에서 방구석 딸바TV 보시면 그동안 방송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유정님은요. 유튜브 영상으로 학창시절에 받지 못한 성교육을 받다니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우시우님도 두 분의 호흡이 점점 맞는 듯 성고민 상담은 안 해주나요? 라는 말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어때요? 우리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호흡이 맞아 가고 있죠? 아니 여쭤봤는데요 제가? 제가 여쭤본 건데요? 맞는 듯 했으니까 맞아 가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1화보단 낫고 2화보단 낫고. 대답이 작가님? 내가 괜찮으시죠? 오늘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런 것들 근데 마침 또 성고민 상담 안 해주나요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딱 요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또 반갑게 인사를 남겨주시는 배영주님 난쌤 반갑다고. 난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시드 포테이토님 또 들어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배영주님은 제 예고편에도 막 댓글 남겨주셨어요. 모른 척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배영주님, 메시드 포테이토님. 호랑이님도 한번 호랑이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호랑이님 저희 쪽 메일로 저희가 답장 보내드리면서 저희 모바일 상품권도 보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답장으로도 이렇게 주셔서 카톡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개근 잘 해주시면 참 저희도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송 환경을 만들고자 또 위치도 약간 변했고요. 조금 발전해 나가는 방구석 딸바TV 화이팅. 보시는 분들이 이제 화이팅. 편하게. 오늘은 이제 무슨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아까 추추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저 시우시우로 읽었는데. 그러니까요. 추추 아닌가요? 쿠쿠야? 추추님이 두 분의 호흡이 점점 맞는 듯하고 성고민 상담은 안 해주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오늘 마침 성고민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우리 박정자 상담실에 많은 성고민 글들을 남겼으니까 그거를 좀 PM이나
그 성관계에 대한 질문들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맞아요, 했죠. 오늘은 성지식에 관한 상담으로 좀 하면 좋은데 난쌤이 할 말이 있죠? 뭔가 짠 거 같잖아. 작가님 괜찮으세요? 아, 네. 왜 우리가 아니, 오늘 작가님 왜 자꾸 작가님 괜찮으세요?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약반 방송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약반 발음도 안 되시고 지금 네. 아니 조금 약을 드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약 먹을 시간이 됐나 봐요. 아, 네. 제가 당분간 조금 말을 해볼 테니까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갑자기 땀 나잖아요, 작가님. 네. 자, 오늘 저희 성지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고 좀 귀여웠던 상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지식적인 상담들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박정자 상담실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청소년들만 궁금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우리 자녀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또래들도 비슷하게 학생들만 하는 고민들만 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똑같이 비슷한 또래에서 저 모두를 조금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질문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같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난쌤이 얘기한 대로 성고민 상담 성지식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사연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연이었냐?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중학생 남자분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폭경 수술을 해서 샤워할 때 콘돔을 써라 해서 편의점에서 아무 콘돔을 잡고 샀는데 그게 성인용 콘돔이었어요. 어떡하죠? 제가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뭐 고민 상담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이례적인 거는 얼마 전에 폭경 수술을 했는데 샤워할 때 콘돔을 쓰라고. 저 이거 궁금했어요. 네,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많은 남성분들 콘돔을 이렇게 끼고 샤워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폭경 수술했다고 이렇게 좀 처방을 내려주시는 뭐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겠죠. 근데 되게 이례적인 것 같고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폭경 수술을 했으니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는 콘돔이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주로 쓰기에는 좀 만약에 콘돔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일단은 세척하기가 힘들죠. 세척하기가 힘들고 상처 부위가 다 날 때까지는 좀 씻기가 좀 어렵죠.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콘돔을 써서 무리하게 샤워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의도로 콘돔을 잡고 샀는데 그게 성인용 콘돔이었어요. 편의점 가서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아무거나 잡았는데 성인용이었다고. 뭐 성인용 하면 뭐 돌기형이라든지 뭐 거기에 이렇게 사정 지연 어떤 화학 액체가 묻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콘돔을 아마 집으신 것 같아요. 성인용, 생활용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거를 청소년이 못 산다. 그거는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있는 건데 콘돔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 어쨌든 편의점에서 산 거잖아요. 사긴 샀어요. 네. 그렇죠. 사고 집에 왔는데 이게 이제 불법 아닌가요 하는 거잖아요. 죄책감이 시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의도 자체가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셨고 폭경 수술 때문에 이제 폭경했는데 다른 데 어디 쓰겠어요. 요즘 물 닿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신 건데 뭐 의도도 괜찮고 너무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뭐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콘돔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해가지고 좀 가져온 질문이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콘돔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용품이죠. 그렇죠. 생활용품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잘 안 돼 있고 당장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콘돔만 쳐도 성인 인증을 해야만 이제 검색이 되게끔 해야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구나 살 수 있다라고 말은 해놓고 좀 이런 선 같은 게 아직까지는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검색 자체도 못하게 포털에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될 인식 같고 좀 보수적인 인식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막는 것 같아요. 생활용품이라고 카테고리를 정해놨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대형마트나 오프라인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괜히 더 인증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엄마 주민등록번호 쳐보고 싶고 그리고 막
우회해서 그냥 더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쵸. 아빠 거 막아놓으니까. 갖고 와서 쳐보고 싶고. 네, 사실 도대체 뭐가 있나.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어요. 저 엄마 아빠 네. 거 다 외우고 있어요. 아, 그런 거죠. 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그러면 더 하고 알려주고 네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콘돔을 쓴다는 건 사실도 좀 알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댓글창이 좀 조용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상담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보 중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면서 채팅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상담 코너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 답변 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거 안 해도 우리는 시청자분들 궁금한 걸 위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너무 청취자 말고 같이 소통하는 네네. 같이 함께 했으면 뭐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주라주라 오늘 성구민 주라 주세요. 네 오늘 핫한 이름으로 요즘 김다미 이모가 뜨고 있잖아요. 네 오늘 주라주라 성구민 주라. 아직 인사를 안 해주신 분들은 간단하게 인사해주세요. 출석 저희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을 좀 넘어가 볼까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중학교 여학생의 질문이에요. 짧은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네요. 전에 탐폰을 쓰다가 쇼크가 왔었는데 다시 탐폰을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건 난쌤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남성분들도 탐폰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죠. 탐폰을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뭐 생리대의 일종, 뭐 이렇게 그쵸.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많이 것 같기는 해요. 많으실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탐폰이 정확하게 뭐냐면 체내형 생리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이제 넣어서 하는 네, 그러니까 겉에 착용하는 게 아니라 몸질 속으로 이제 탐폰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생리혈을 흡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이제 겉으로 새지 않아서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고민 상담을 올려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왔었기 때문에 사용을 조금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좀 병원 진료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체내에 넣었을 때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해서 왜 탐폰 이렇게 쇼크 검색해 보시면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겁이 나실 것 같아요. 쇼크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쇼크가 잘 오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이런 화학제 자체가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생리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 내에 삽입하는 이런 그쵸. 체내형 생리대다 보니까 일단은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산소가 안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안에 유익균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사실상 혈이 고여 있으면 엄청 좋지는 않겠죠. 이게 뭐 무조건 안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혈이 계속 이쪽에 고여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무리가 생기면 이렇게 쇼크 증상들이 있기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편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생리컵 쓴 친구나 탐폰을 쓰는 친구들이나 생리대로 다시 못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맞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너무 편하대. 네.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자주 갈아주시고 네. 청결하게. 어쨌든 쓰기를 원하시는 분 같으니까 맞아요. 이 쇼크가 어떤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쓰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좀 우리 중학생이긴 하지만 좀 그런 정보들을 전문가한테 얻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쇼크 증후군 같은 경우 쇼크를 줄일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조언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항상 청결하고 교체 자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뭐 그 정보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고 있다가 그 갈아야 될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때 이 쇼크 증후군이 더 많이 맞아요. 발생되는 것들을 맞아요. 주의사항으로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탐폰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병원 진료를 네. 권장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수님이신가요? 몸에 거부 반응으로 쇼크까지 올 수가 있을 거라는 건 처음 알게 되었네요. 네. 실제로 쇼크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무서워서 탐폰 못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래요. 네. 저는 아직 도전을 못 해봤어요. 네. 편하다곤 하는데 생리컵 같은 것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구하기가 조금은 초반에 막 붐이 일어났을 때는 뭐 무조건 해외 배송만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무조건 해외 배송만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는 쉬워지긴 했는데 아직 좀 엄두가 좀 안 나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허가가 이제 우리나라도 정식적으로 나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리고 판매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제품들이 허가가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컵이나 탐폰은 사용하신 분들의 어떤 그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좀 정보를 얻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그런 같아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경험자의 말은 참 좋죠.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남학생이네요. 중학교 남학생의 질문인데요. 고추는 발기 말고 나이 먹으면 많이 커지잖아요. 근데 잠지도 커지나요? 표현도 재밌고. 저 처음에 이 질문 받고 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남학생이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고추도 커지고 짬지도 커지고 네. 약간 이러나요? 이런 게 사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궁금하죠. 솔직히 궁금할 자기 몸이 거예요. 아니니까 네. 궁금하겠죠. 궁금하죠. 근데 이제 대답을 좀 드리자면 당연히 커집니다. 우리 여성의 성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위들이 있지만 뭐 소음순이라고 불리는 부위도 그렇고요. 대음순이라고 불리는 부위도 그렇고 또 질 안쪽으로 들어가면 질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이 많아지고요.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주름이 많아지기도 하고 난소도 성장하고 자궁도 성장하고 다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되게 귀여우면서도 우리 저번 시간에 성기 모양에 대해서 네. 이화에 다뤘던 그쵸? 되게 많이 네네. 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죠. 음. 이 성기 모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 자체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성들이 이제 소음순 그때 막 우리 한참 막 수술 얘기도 하고 뭐 한쪽이 늘어나요, 까매져요, 비정상인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남자들이 고추가 커지면 까매지는 것처럼 맞나요? 네. 맞죠. 맞죠. 그날도 맞죠?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 설명을 좀 드렸었죠. 여자들도 소음순이 생각보다 색이 밝지 않고요. 어둡고요. 그리고 비대칭이 원래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늘어나야 또 질의 입구를 또 보호할 수 있는 네. 역할들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조금 확실하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게 다 호르몬들이 움직이면서 요 성장기에는 다 자라는 게 정상이니까 이 친구가 발기 말고 나이 먹으면 많이 커진다고 한 것처럼 여성의 성기도 일정적인 그 성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자란다. 요거 좀 알면 좋겠어요. 근데 표현이 잠지라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귀여워요. 네. 아니,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한 달 뒤에 보면 좀 컸네 이게 가늠이 되잖아요. 네네. 그걸 그렇게 잘 관찰을 많이 하나요? 아무래도 잘 보이니까 관찰을 하죠. 관찰을 이게- 하고 그리고 그 뭐랄까 보이니까 이상하다고 더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보이니까 그래서 막 더 그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성고민 상담에서 막 좁쌀만한 게 뭐가 났어요. 뭐 까만 반점이 생겼어요. 성기가 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또 관찰이 잘 자꾸 돼서 그럴까요? 보면서 더 질문들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게 저는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 주어지지 않았었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 몸을 보는 시간이 많이 없죠. 네, 그렇죠. 그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맞아요. 자기 몸을 탐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어떤 인식이든 또 어떤 정서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김재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를 이거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네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저는 이제 자위가 아니라 정액이 아니라 소변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봤었냐? 자위를 하고 사정한 뒤 회음부 음낭과 항문 사이 회음부부터 음경 쪽으로 훑어주면 요로에 남은 정액을 빼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뇨를 하거나 물로 씻어주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지식인에서 봤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난쌤은 이거 보신 것에서 좀 신기했죠? 이렇게 어떤 민간요법처럼 인스타그램에서 네네. 봤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봤고 거기는 이제 이 정액이 아니고 소변, 그러니까 소변에 어떤 잔뇨감이 있는 네, 것들을 잔뇨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대충 넘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음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겼는데 이게 박정자 상담실에 3건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요? 비슷한 상담이? 네, 이걸로. 그래서 네네. 제가 근데 이거를 여자 선생님들이 답변을 달아주셨어서 제 궁금증이 확실하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맞죠. 이렇게 회음부라고 해서 왜 우리 고환하고 항문 중간 사이에 있는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안 됩니다. 또 눌러보실 수 있으니까. 회음부 이렇게 마사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회음부 전립선, 그 회음부 쪽에 있는 전립선이 이런 어떤 배뇨 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기능들을 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그거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지식인이나 유튜브에서 막 따라하시는 분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요? 네, 그걸 그냥 단순히 보고 따라했을 때 전립선을 다칠 수도 있고, 네, 충분히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자연적으로 내가 이렇게 배뇨 기능을 다 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친구는 정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위를 하고 사정한 후에 뭔가 잔뇨감이라 표현하는 것보다 뭔가 사정을 하고 나서 느낌 자체를 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자연적이진 않다. 그렇게 좀 회음부를 마사지해 주는 것과 그걸 인위적으로 해서 또다시 그렇게 배출시키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잔뇨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방광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립선 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다양하게 그런 어떤 질환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성기에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참에 가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권하는 이유가 중학생들한테도 꼭 필요한 게 성장기잖아요. 이때 한번 제대로 나에 대한 점검이 있으면 다음에 또 질환이 생겼을 때는 내가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뭐 배뇨를 한 후에 물로 씻어준다 이 방법이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저도 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거는 신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봤을 때 아마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은 그렇게 권하는 부분은 아닐 이게 겁니다. 지금 사정하고 소변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위한 후에 소변을 보면 더 좋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낭설들이 저도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 뭐 성관계랑도 마찬가지죠. 성관계 후에 소변을 봐라.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뭐 요도관이 청소가 된다더라.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소변이 마려우시면 가서 소변을 보시면 되고. 근데 자위를 했다고 이 회음부를 마사지해서 배뇨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회음부가 되게 안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마사지하면 닿는다고 하니까 또 엄청 안쪽은 아닌가 봐요. 네, 물론 회음부 마사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성기능 향상에도 좋고 그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마사지인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뭔가 사정의 어떤 남성분들 갑자기 막 해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잘 찾아보시고 네. 그리고 쾌감이 막 2배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 정도로요? 네, 막 그렇게 해서 또 소개하는 사람도 선 있으니까 넘어가요 또 네, 이제. 이거 선 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자연적인 것들을 좀 추가하시는 게 좋겠다. 자연적인 게 자연주의입니다, 가장 저는. 네. 자연적인 게 가장 네. 좋습니다. 교육자로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일단 자연적인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립선에 대한 부분 좀 넘어가 보고요. 네, 곱게자란 꼬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곱게자란 꼬꼬님도 진짜 개근이시잖아요. 곱게자라는 꼬꼬님은 저희가 딱 아이디를 완전히 외워버렸네요. 너무 네, 특이하셔가지고 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저는 차라리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 몽정 후에 뒤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손빨래 하거나 세탁기에 넣고 그냥 세탁해도 상관없겠죠? 라는 이런 또 귀여운 질문이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몽정을 한 친구가 이제 그 질문을 한 건데 사실 몽정에 관해서는 최근 들어 관심도도 많이 생겼고 맞아요. 또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몽정을 겪어야 될 아이들, 겪고 있는 아이들도 궁금할 거고. 왜냐하면 요즘에 그 몽정 파티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아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좋은 교육법이라고 소개가 되고 나서 몽정 파티를 해줘야 된다. 뭐 생리 파티 하는데 왜 몽정 파티는 안 하냐, 막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 몽정은 찾아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속옷에 뭐가 묻으니까. 그거의 느낌이 첫 느낌이 다들 당황하고 걱정되고 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성이 생리 터졌을 때랑 느낌이 비슷할까요?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심리적인 느낌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막 세탁해서 넣어도 되고 빨래를 해도 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좋은데 그거 이제 뭐 부모님한테 꼭 이야기해라 또는 뭐 엄마 나 몽정했어. 몽정했어를 가족들한테 알려라 뭐 이런 매뉴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몽정 파티 하자 약간 이런 거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부모님들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또 찾아보시려고 하고 아이를 그쵸 살펴보기도 하시고 몽정 파티가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요 시기에는 남자아이들이건 여자아이들이건 다 감정의 주기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런 아이가 성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을 부모님한테 아주 처참하게 받는 게 파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 몽정 파티 막 다 준비해 놓고 막 현수막 걸어 놓고 더 심하면 막 무슨 꿈 꿨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자기 몽정 때문에 하루 종일 막 괴롭고 막 창피하고 이런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막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꽃갈모자 쓰고 있고 케이크 준비하고 있고 이런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파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신나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 다 컸다. 막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몽정 파티를 해줬다. 상상해봤는데 너무 싫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남자에서 남성이 되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감정을 살피는 게 더 우선이다. 몽정 파티 해보신 분 계세요? 몽정 파티 그것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몽정하고 나서 좀 질문 좀 그런가? 팬티를 어떻게 했다. 처리했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 저 그거 봤어요. 그냥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꾸겨놓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조용히 세탁물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자기가 빨아서 그냥 넣거나 말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말려놓으면 속옷만 자기가 빨아서 넣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찾아온 성의 어떤 시작인데 그거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며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같은 남자로서 많이 이해하죠. 이해하시니까 그러시겠죠. 몽정 파티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긍정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우리 아들 몽정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꼬꼬님 댓글 봐. 네네. 전 파티 당하면 집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파티 다음 집 나가죠. 이게 대부분의 아들들의 마음이에요. 파티를 당한다라고 당하는 거죠. 심지어. 이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아들들한테 다 물어보면 너의 몽정을 엄마가 알고 있으면 어떨 것 같니? 했을 때 대부분
죽고 싶어요 쌤. 막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니까. 저는 왜 놀리고 싶죠? 이게 약간 못된 심포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몽정의 긍정성을 알려주는 게 파티가 좋은 거는 맞는데 맞아요. 네,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아이가 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먼저 살피고 해주시는 알아가는 게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티 당했다. 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파티 당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손빨래 하거나 세탁기에 넣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세탁기에 넣고 어떤 친구는 팬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쓰레통에 버렸대요. 근데 그걸 엄마가 본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다. 분리수거하시다가 더 이상하다, 그죠?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싫으면 안 하셔도 되니까 대신 처리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면 네, 뭐 시그널은 줄 수 있겠죠 엄마한테. 제가 갑자기 빨래를 왜 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아들이 빨래해서 놓으면은 그냥 좀 이렇게 좀 감고 네, 모른 척 아들이 해주시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또 어머님도 안 그러신다고요. 우리 아들 네. 멍청했니? 뭐 이거. 아들 팬티 빨았어? 갑자기 막 휴지를 막 새거로 싹 바꿔주고 방청소를 방에 막 각티슈 다 갖다 주고 맨날 방청소를 해주고 아들 막 그냥 계속 살펴보고 속옷을 막 싹 바꿔주고 그렇게 오버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몽정에 빠져 있네요. 지금 몽정 파티 우리가 몽정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주. 네, 파티에 빠졌네요. 그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초등학교 여학생의 질문입니다. 음모랑 겨드랑이 털 어떻게 제거할까요? 음모는 생리할 때 비청결해서 이런 표현을 쓰네요. 좀 제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눈썹 칼은 위험해서 못하겠고 가위로 하나씩 자르면 옆에 찝혀서 피날 것 같고 겨드랑이 털도 눈썹 칼로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음모랑 겨드랑이 털 제거하는 게 이제 이 친구한테는 그쵸? 고민이 된 거네요. 눈썹 칼로 할 생각을 왜 했을까요? 위험한데.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저도 못 쓰는데. 이거 눈썹 다듬다가도 살 나가요. 그래요. 잘못하면. 그럼 여기 피 나고 이러는데 되게 지금 위험한 걸로 재물을 좀 쉬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썼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지금은 지금 이 눈썹 칼은 사용하지 친구가 말고. 지금 겨드랑이 털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성장이 좀 그래도 조금 빠른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겨드랑이 털 나고 그러네요. 음모도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뭐 막 지금 제거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제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겨드랑이 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제모용 면도기 굉장히 많아요. 그 남성들이 하는 면도기 말고 여성 전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면도기 주변에 이렇게 젤이라 그래야 돼. 예,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약간 제품들이 스펀지 있어요. 형태로 돼 있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문대면 거품이 나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네네네.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성분들 겨드랑이 털은 솔직히 그걸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음모털이죠. 우선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털도 연할 거고요. 네네. 아직 이제 살도 연할 성장기니까. 예. 그래서 함부로 이거 하면은 감염도 위험이 있고요. 눈썹칼 자체도 소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감염도 위험이 있죠. 서투를 테고 또. 그리고 분명히 털이 주는 장점들도 있거든요. 뭐 성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것도 있고, 뭐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의 고민인 것 자체는,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아서 제거하고 싶은데라는 말 자체는 이거를 제거가 답이 아니라 그냥 조금 하루에 한 번씩은 따뜻한 물로 좀 잘 씻어주시고 생리대를 조금 갈아주는 게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제모만이 청결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제모만은 청결은 아니니까. 저는 특히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 너무 어려요. 예. 겨드랑이 털이 있으면 안 되나? 겨털 있으면 안 되나? 민감해. 여자들 민감해. 민감한가요? 되게 민감해요. 저는 있어도 좋던데. 그 뭐죠? 갑자기 영화 그 탕웨이가 주연으로 나왔던 거.
그 제목이 뭐였죠? 그게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겨드랑이 털 나와서. 겨드랑이 털 나와서. 근데 그게 뭐가 전 자연스럽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주시는 남성분들이 많으면 여자들이 이제 제모를 많이 안 하겠죠. 근데 제모만이 청결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 친구는 어디서 아마 뭔가를 봤으니까 제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냥 접한 게 없이 그냥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난쌤 그렇게 그러니까 성장한 성인들은 주로 뭐 제모나 왁싱을 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많겠네요.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궁금해. 이거 진짜 궁금해. 저도 궁금해요. 저도 지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즘 우리 여성분들 브라질리안 왁싱이 그렇죠. 진짜 많이 이제 유행되고 있으니까. 요즘 커플끼리 가서 받는 게 그렇게 유행해요. 그래서 여자분 여기 누워있고 남자분 누워있고 칸막이 하나 쳐놓고 서로 소리 지르는 걸 막 좋아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막 하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기분이 그렇게 처음엔 되게 민망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받으면 좀 민망하긴 하겠. 약간 닭 같대요, 닭. 네네. 생닭 느낌. 삼계탕에 들어가는 생닭 네네.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왁싱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 제 주변 직접 경험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확실히 왁싱을 하면 일단 여성분들 생리할 때 편하긴 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물론 일단 이 친구는 안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묻지 않으니까 일단 청결한 점은 있네요. 우리 어린 친구는 하면 안 돼요.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피가 털에 묻는 일도 없고 이게 뭐 닦다가도 원래 피 그 털에 묻어 있으면 여러 번 닦아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생식기는 닦았어도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성관계 할 때도 뒤처리가 그렇게 깔끔하다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남자친구 일부러 데리고 가서 같이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리하기가 깔끔하니까. 후기들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운동 이건 조금 특수성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운동하실 때도 이제 좀 편한 게 있고 속옷 선택하는 것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이제 하고 나서 브라질리안 왁싱 하고 나서 지름에 덜 걸리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럼 또 단점이 뭐냐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비용. 비싸구나. 비용이 이거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받아야 그쵸. 되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비싸대요. 계속 잘할 테니까 영구적인 건 없을 거잖아요. 레이저는 주기적으로 받으면 좀 반영구적이 되긴 하다는데 레이저가 더 비싸대요. 왁싱보다. 그렇겠네요. 비용이 일단 문제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더 아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하려고 살아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프대요. 아프면 안 돼. 근데 그 왁싱보다 레이저를 추천하시는 분들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더 아프긴 한데 네네. 더 늦게 자란대요. 훨씬.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왁싱 같은 경우에는 잉그로운 헤어인가? 잉그로운 헤어라고 해가지고 겉에 각질 제거를 안 해주면요 그 털이 밖으로 안 나고 안으로 안 한대요.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살 안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자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뭐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털이 애매하게 자라면 속옷 같은 경우에도 속옷에 조금만 튀어나와서 살에 쓸린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 네. 어쨌든 초등학생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성장기니까 요 시기에는 좀 더 청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기 안에서 좀 찾으면 되고 조금 더 성장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찾을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이 있다고 소개를 좀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이게 이런 인식에서 조금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겠다는 맞아요. 말씀을 저는 약간 덧붙여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올라왔죠. 네네.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JYJ님이시네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도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거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댓글로든 메일로든 질문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헤르페스 예방도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저희가 성병 편을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도 같이 방송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뭐 사연을 한 2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줘야겠네요. 네. 사연 읽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여자입니다. 2차 성징이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생리는 4학년 중반쯤부터 시작했고 키는 6학년 때부터 크지 않고 있어요. 성장판도 다친 것 같고 그런데 가슴도 여기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걸까요? 가슴이 커질 때 좋은 마사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 가슴 크기에 대한 고민은 네네. 전 연령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여성분들이 좀 해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요.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서 일단 성장을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서 가슴이 안 크는 것도 아닙니다. 네. 가슴 크기는 성장판보다는 이런 여성 호르몬이랑 훨씬 더 연관관계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성장판이 다친다는 말 자체가 무섭잖아요. 네. 사실 내가 더 이상 키 안 크는 건가? 뭔가 문이 닫히면 네. 못 클 것 같다는 안 생각에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너무 게 무섭다 큰데 진짜. 사실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도 키가 아예 절대 안 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네. 성장판 다쳤으니까 너 가슴 안 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장 이런 성호르몬이랑 가슴 크기랑 훨씬 더 상관이 좀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 중학교 학생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커지지 않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네. 심지어 가슴을 커지기 위한 마사지까지 찾고 있어요. 이게 고민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네, 원인이 분명히 이렇게까지 있었겠죠. 깊은 고민이 생겼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봐야죠. 성찰을 해보아야 되는 네. 중학생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뭐 남학생들도 성기 크기에 대한 고민을 막 하는 것도 그렇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여학생들이 가슴 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 발단이 뭐냐 그렇죠. 그걸 그거에 좀 대한 보면 얘기를 좋을 좀 것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보통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작다 느껴졌고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파는 또 이런 웅덩이가 될 수 있어요. 고민의 웅덩이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더 언급드리고 싶어요. 누구랑 비교하거나 이 질문을 왜 내가 고민하게 됐지? 중학생이 왜 네, 내가 가슴이 왜? 커지지 않아서 마사지까지 찾아보고 있지? 그렇죠. 라는 이런 의문점이 던져지죠. 근데 네. 이걸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슴 크기에 대한 스트레스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중학생의 나이인 것도 있고요.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긴 네네. 하지만 좀 더 이런 감수성이 더 막 심한 우리 학생들, 여성 학생들을 좀 두고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오태가 안 나요. 뭐 제 친구보다 작아요. 그럴 수 있네요. 너무 오태도 신경 되게 많이 써요. 예민할 수 있겠네요. 예. 오태가 안 나요. 뭐 중학생 정도면 더 친구보다 그럴 수 작아요. 아니면은 뭐 이 친구들도 수영장을 가긴 가니까 뭐 수영복을 입기가 너무 민망해요. 아니면 같이 샤워하기 싫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쵸. 고민을 깊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나 아닌가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아직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고민을 하니까 네. 더 마음이 아픈 거지. 네. 그리고 요즘 얼마나 그런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보정소들도 많아요. 예. 있긴 있죠. 근데 중학생들 조금 늦게 차세요. 괜히 네, 더 쪼일 또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다른데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맞아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드렸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가슴이 커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기를 보기에 바랍니다. 커져야 된다. 그런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그 진지한 근원적인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그런 좋겠다는 거죠. 소망이에요. 네. 그런 소망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네. 드리긴 해야 되잖아요. 저 학생 때는 딸기우유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점에 딸기우유가 딸기우유. 다 매진이었어요. 그리고 막 남자애들이 지나가면서 여자애들 놀릴 때 야 너 딸기우유 좀 먹어야겠다 이러고 놀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자식들. 치토스나 어디서 먹지. 나온 얘기야 이거? 치토스. 치토스나 네. 먹지. 아니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 딸기우유 먹어서 가슴이 커지는 게 아니고 살이 찌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슴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딸기 우유 먹어서 가슴 커지면 다 커졌게요. 그때 얼마나 딸기 우유를 많이 마셨는데. 맞아요. 그런 네. 게 있죠. 그냥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요.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인들이 속옷 사이즈를 진짜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A컵이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리고 B컵이나 C컵도 많고요. B컵이랑 C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B컵이라는 말, C컵이라는 말 들으면 엄청 왕가슴일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편견을 좀 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둘레를 재보고 여기 이게 밑둘레라 그러고 윗둘레라 그러거든요. 이 둘레를 재봤을 때 밑둘레는 조이는 게 딱 맞게 입는 게 좋고 컵을 키우는 게 원래는 네네. 맞는 건데 이제 이게 막 우리 여성분들도 이제 속옷 가게 하는 언니들 또 센 언니들 막 모여 있으면 아 친구는 이게 맞아 이러면 또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그 사이즈 갖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좀 더 당당하게 내가 사이즈 직접 재보고 이거에 맞는 옷들을 좀 찾아서 좀 입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질 때 사실 가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많은 장점들을 그쵸. 갖고 있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슴 하나에 모든 것들이 매몰되면 참 안타까운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고 맞아요. 그리고 뭐 가슴 크기는 또 유전적인 영향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또 이런 대화를 어쨌든 드러내놓고 엄마랑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어땠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JWJ님은 좋은 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메시드 포테이토님이 면도기 얘기해 주셔서 면도기요? 네 언급은 좀 주셨네요. 아마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네네네. 네 이지훈님 이거 엄지척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라운님 지금 들어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58분에 들어오셔서 저희 이제 방송 마쳐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뭐 물어보셨는데 뭘 비빈 거에 대한 걸 물어보셨는데 저 궁금한 점 저희 크림 3891 골뱅이 또. 네, 네이버닷컴으로 CREAM 3891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서도 더 궁금했던 점이나 저희 이야기 듣다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하신 분들은 거기다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라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네.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인터넷에 한 글을 읽었는데 내용이 한국 여자 4명 중 1명은 오르가즘을 느낄 때 오줌처럼 튄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 네. 내용이 사실인가요? 요거는 저희가 좀 시간은 없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마무리를 좀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터넷에서도 나오지만 유튜브에도 이거 어떤 오르가즘을 표현할 때 소위 말하는 시오키라고 또 찾아보실까봐 제가 걱정하는데 일본어로 시오키 뭐 고래 분수 막 이런 말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 사정을 남성의 입장에서 표현하거나 연출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흥분과 또 쾌감, 절정에서 여성이 사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출된 것들처럼 뭐 오줌이 튀는 것처럼 나온다든지 뭔가 분출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시각적 효과를 연출한 것들이에요. 특히 일본의 AV 레이블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기획물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남성의 판타지를 굉장히 자극해요. 극대화하죠.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보기 좋은 여성 사정의 연출을 만들어낸 거예요. 영화에서 특수효과 같은 것들로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남성들의 어떤 그런 성적 판타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요소들로 많이 작용이 됐죠. 돈 벌어먹기 힘들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방대하게 노출돼 있다 보면 여성 사정과 이런 뭐 시오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맞아요. 또 보고 나면 저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성 테크닉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근거에 대한 부분, 논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연출력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친구 지금 초등학생이고 계속 읽어보거나 이렇게 사정에 대한 것들, 여성 사정에 대한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살피다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반문하는 정보들을 얻게 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성의 그 생식기 기능과 또 이 여성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 나중에 한번 좀 다뤄봐야겠어요. 이거는 여성 사정에 대해서. 그냥 그날 여성 사정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성 사정으로도 1시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골드핑거나 지금 남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여성 그 스팟부터 해서 한번 그런 쭉 것도 다 봐야 굉장히 될것 많이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유튜브에서 재생산되는 영상들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자로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죠. 네, 근데 아주 이야기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출력 있는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시간이 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성 사정편을 한번 좀 준비를 추후에 할 거 많네요. 성병편도 해야 되고 성병, 여성 사정, 요즘 또 디지털도 그렇고.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찾아볼 건데요.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소감 저희 좀 소감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네요. 오늘은 저희 주로 고민글을 남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눴는데 여기 채팅으로도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눠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니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기회가 너무 적었다. 오늘 제목이 주라주라 송고민 주라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자주 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 또 그런 교육 그런 환경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성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고 저는 오늘 소감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난쌤은 오늘 어땠나요? 네. 그냥 귀여운 고민도 많았고요. 근데 귀여우면서도 분명히 그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지만 또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딸바TV 푸르나워서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서 성 지식들 궁금하신 것들 여쭤봐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오늘 성 상담을 다 못 해드리는 부분은 박정자 상담실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상담실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용하시면 좋겠고 어떤 분이 유튜브로 내가 성교육을 배운다더니 막 이렇게 막 하소연하셨는데 찾아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좋은 컨텐츠를 찾는 것도 좋은 또 여러분들이 성을 바라보는 또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방구석 딸바TV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방송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시간 넘었어요. 네, 시간 많이 오버했네요.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뒤 수요일 날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또 올 거예요. 2주 뒤에 봐요. 네, 오늘 채팅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 굉장히 많이 시청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 호명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